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 그 도플갱어 같은 놈 하나 더 있거든?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더 있다니까? 변화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위 다시 프로젝트. 그중 4명의 감독이 선사하는 4인 4색의 스토리. 이제 내가 평생 너의 옆에서 널 지켜주고 싶어. 영화계가 주목하는 신예와 연기파 배우가 총출동한 옴니버스 프로젝트 거봐, 뭐 있다니까. 리본입니다. 오늘은 유준산 배우님과 양익준 감독님 등 스타 감독 배우분들, 그리고 베테랑, 대세, 라이징 스타 감독님들이 모두 모인 특별한 프로젝트 미드폼 옴니버스 프로젝트 위 다시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위 다시라는 키워드를 통해 만들어진 7개의 옴니버스 단편 영화들이 합쳐진 작품인데요. 다시 태어나기, 리본 프로젝트 4작품, 다시 사랑하기, 리러브 3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들을 여러분께 우리가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제일 먼저 이 자리에는 리본 다시 태어나기 프로젝트 4작품 중에 2작품이죠. 1+1 그리고 러브식 2작품의 주역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영화의 누구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 감독 한재희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의 지천이 엄마 역할 김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자. 지금 우리 집에 있잖아. 그 도플갱어 같은 놈 하나 더 있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식 연출을 맡은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식에서 승범 역할을 맡은 장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날 버리지 않고 지켜준 너. 이제 내가 평생 너의 옆에서 널 지켜주고 싶어. 오늘 저희가 2 단편을 만드신 주역분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왜 우리 2 영화 1+1과 러브식, 전 둘 다 봤는데 결이 살짝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같이 묶였을까? 사람이 아닌 존재를 다뤘다는 점이 공통 키워드가 아닐까? 전 동의하는데 재밌어서 둘이 묶은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일단 재밌어야 되는 걸까요? 재밌더라고요. 배우님은 또 보시기에 요렇게 카테고리가 묶인 것 같다. 저희의 비주얼? 사실 도통 모르겠어요. 이 교집합을 도통 모르겠어서. 그쵸. 사실 뭐 영화관에서 좋은 키워드는 다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묶은 거는 키워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또 다른 나를 다른 작품들을 한번 묶어봤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러브식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완전히 좀 스토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1+1 어떻게 이런 스토리나 설정을 생각하시는지 최초에.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뭐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바쁘면 이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써놨던 장편 시나리오였고요. 좋은 기회로 이제 단편으로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받아서 네네.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너 닮은 로봇 하나 생겼다 생각해. 정 감독님은 또 어떻게 스토리 상상하셨고 어떻게 프로젝트에 합류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소개를 받고 네.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해서 근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 초기여가지고 10명, 20명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할 때였어요. 근데 처음 걸린 사람들의 동선까지 공개되면서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도 찍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바이러스가 치료된 후에 차별이 생기면 어떨까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어요. 2 감독님들은 이렇게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셨고 김 배우님은 1+1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또 각본 처음 보셨는데 어땠는지 궁금해요. 감독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선배님 SF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그냥 거예요. 다짜고짜? 네. 그래서 영화 출연 제의를 받고 너무 좋다고 저도 SF 정말 출연해보고 싶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요. 이러고 이제 시나리오 받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선배님 SF 어떠세요? 장르를 굉장히 잘 접근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라고 듣고 사실 여기 또 멜로라고? 그랬는데 네.
시나리오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큰 사건을 되게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 그 큰 사건 이후에 인물들이 어떻게 되고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 감독님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계관을 좀 만들고 좀 확장시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도 있으셨다고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본격적인 키워드를 던져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작품 원+1과 러브식이 어떤 스토리였는지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1 영화는 취한 채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지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팔목을 찍으니까 원+1 상품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원+1 상품입니다. 딱 보니까 이 친구는 공시생 같은데 그렇게 성실해 보이는 인물은 아니에요. 자다 깨서 거실로 나갔다가 괜히 가족들에게 막 한 소리 듣고요. 주천아, 인생 3세판이다. 어?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 얘 3번 다 떨어졌어. 3세판 끝. 야, 아들. 엄마가 딱 3년만 지원해주기로 할 거 기억하고 있지? 짜증이 나서 방으로 들어온 순간 갑자기 지천의 눈앞에 또 다른 나, 지천의 분신이 나타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영화 시작되죠. 깜짝이야. 왜? 야야야 쟤 걷는다 지금 소파에 앉았다 지금 끝까지 서 있었는데 어떡해 너무 무서워 개 무서워 진짜. 그리고 러브식 파리가 들끓는 어두운 방에서 시작되는데요. 승범이라는 캐릭터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또 다른 나, 좀비가 된 상태죠. 그때 현관문을 열고 도끼를 든 어떤 여자가 들어와요. 지은이라는 캐릭터죠. 이 지은이 승범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방에 있던 또 다른 존재가 갑자기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 존재와 싸워서 이겨내죠. 이후 정체불명의 액체를 주입하니까 승범의 눈동자 색깔이 바뀝니다. 아니 승범은 왜 좀비가 된 걸까? 이 액체는 뭐였을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두 작품 다 시작이 됐었는데 분신이 맨 처음 다 등장한단 말이죠. 원+1에서. 관객분들이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 전하고자 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분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은 하루를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관객들은 언제 들킬까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용돈 끊어서 삐졌어? 그래도 아침은 먹자. 왜냐면 처음에 지천이 막 교육도 시켜주잖아요. 누나가 하는 말은 다 무시해. 발차기 할 때는 피하고 교육도 시켜줘서 제법 분신이 막 활동을 하거든요. 그냥 무슨 말 하면은 무시하면 돼. 근데 자꾸 무시하면은 이렇게 발차기가 이렇게 날아온단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옆으로 피해. 피해. 그 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또 요 캐릭터도 눈여겨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짚어주실 캐릭터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누나 캐릭터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지천이와는 다르게 이제 서울대를 나왔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이름 따라간다고 지천명. 야 50은 돼야 붙을걸? 아 누가 X팔리고 공무원 시간 3번에 떨어지냐? 야 너 이 정도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천이의 어떤 천적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지천이를 항상 구박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는데 마지막 지천이 구하러 가는 건 또 누나거든요. 그래서 이 누나와 또 이모 캐릭터의 케미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누나와 이모 캐릭터를 연기해주신 박경혜 배우와 이제 김재하 선배님이 두 분이 실제로도 친하셔가지고 그 케미가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김나희 진짜 민정수술인데 누가 없다고 엄마 X탄 아니야. 누구야 너? 또 요 판이 깔리게 해주시는 거는 또 김근순 배우님의 어머님 캐릭터가 있단 말이죠. 절대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 아니 차려주지만 차려주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아침으로 만두를 통일하는 어머님. 이게 뭐야? 밥이야? 밥 먹고 싶으면 네가 해먹어. 손이 없어, 쌀이 없어. 이 캐릭터도 만드실 나는 여기서 요런 분위기 좀 만들어야겠다. 집중하신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같이만 앉아 있어도 너무 웃기고
만두 먹는 씬에서도 서로 너무 웃겨서 그걸 계속 먹는데 이렇게 떨면서 웃음을 참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해드린 것 없고 같이 있었을 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웃겼어가지고 밥도 먹자, 밥도 먹자. 그래. 야. 감독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또 NG가 난 적도 있고. 제가 입을 막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분위기는 너무너무 삭막하고 막 우리 막 심각하게 막 이 밧줄 묶고 뭔가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음을 참으면서 서로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러브스틱 같은 경우에도 일단 키워드가 나왔어요. 좀비라는 키워드가 사실 오프닝부터 딱 나오잖아요.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의 좀 어떤 심리에 초점을 맞추면 전하고자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확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부산행의 그 좀비 스토리라인을 가져와서 부산에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로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치유된 세계 이제 한국을 얘기하는데 5년 전 부산에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로 내가 좀비가 되었을 때도 날 버리지 않고 지켜준 너. 이제 내가 평생 너의 옆에서 널 지켜주고 싶어. 승범의 직업이 좀비 인권 변호사거든요. 피해자들을 다룰 때 조금은 권위적인 느낌이 있어요. 밖으로 나서면 승범은 똑같이 좀비였던 사람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면 승범이 이제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러 가는 길 동안 승범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비였던 분들은 추가요금 받는 거 아시죠? 아 맞아. 저도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그 피해자분들과 말할 때만 해도 정말 다 깨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 락다운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이 전이면 뭐 굉장히 막 자신 있게 하시다가 그럼 승현 씨 언제 좀비가 되신 거예요? 이 락다운 선포 전에 된 거랑 후에 된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거의 초반에 물린 거라 그 락다운 전이었어요, 변호사님. 아유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시네. 그쵸? 네. 나중에 그 자동차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정말 위축된 상황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런 세계관 얘기 많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몰입해서 봤던 것 같고. 저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씨 좀비 요금 저딴 새끼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럼 승범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우리가 집중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캐릭터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지윤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관객이랑 시청자분들에게 할 건데 임승현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지윤은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게 관객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내리면서 영화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맡았다는 사건, 그럼 좀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야? 정말 저도 이거는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짧은 작품이지만 그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도 한 번에 답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질문이 나오니까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그 복잡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건 장유상 배우님의 승범이란 캐릭터란 말이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눴던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변호사로서 자신만만한 모습, 좀비로서 차별받아서 위축되는 모습, 상처받은 모습, 나중에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 준비하실 때 딱 요거는 내가 꼭 살려야겠다. 집중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좀비가 됐다가 인간으로 해독제를 맞고 인간이 된 후에 세계관, 분위기에 대한 정보들이나 혹은 뭐 차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면마다 다른 캐릭터들이 하는데 그래서 매 씬마다 다른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연기해야겠다. 이 배우와 이걸 맞추고 이 역할이 잘 보이게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몸이 진짜 많이 상하셨네요. 진짜 일찍 좀비가 되셨나 보다. 그쵸? 저희가 그 국가 상대로도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니까 우리 사무관님한테 설명 들으시고 같이 소송도 넣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승범 역에 제일 부탁했던 게 유상 배우한테 너무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결국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사실 어려운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연이라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계속 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잘해줬어요. 타이틀로는 주연인데 감독님은 주인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감독님 말씀처럼 저도 그 장면에 그 다른 인물이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범은 그냥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이긴 하지만
다른 인물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마다 나오는 그 차 부신 좀비분도 있고 뭐 택시 기사분도 있고 뭐 다 그들의 얘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오늘 꼭 오빠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 저도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엘리베이터 씬이 나오는데 그 씬에서도 되게 짧게 지나가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일반인들이 엘리베이터 잘못한 줄 알고. 아저씨, 일반인이 좀비용 타겠어요? 그죠? 이걸 헷갈릴 리가 없다, 일반인이. 헷갈리는 건 우리나 헷갈렸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이것도 역시 더 잘 깔아주셔서 그 배우분들의 대사가 확 살지 않았나. 한 분 한 분 감독님, 배우님마다 신경 쓴 장면일 수도 있고 이 장면 촬영할 때도 그랬지만 완성된 장면은 더 잘 나온 것 같다 생각하시는 각자의 킬링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배우들 간의 케미고 이 가족들이 약간 시트콤 속의 가족들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신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분신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가족들의 리액션이 너무 선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배우님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진짜 모니터 앞에서 입을 이렇게 막고 웃음이 새어나갈까봐 이렇게 막고 제가 한 번 소리가 나서 NG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러고 촬영하고 컷하고 이제 다 같이 웃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기억나는 게 그게 짧지 않은 호흡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첫 입 드시는 배우님은 또 이렇게 딱 먹고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코미디 패턴인데 그거를 넘어서서 살리시니까 보면서 너무 잘하시네 싶더라고요. 맞아요. 야 이거 식당에서 먹는 거 아닌데? 진짜 맛있다. 금승 배우님도 하시면서 요 장면 말고 나도 이런 장면 좋았는데 하시는 거 있어요? 포박하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밧줄이 계속 풀려가지고 진짜? 밧줄이 풀려서 정말 경혜 씨랑 모두들 막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밧줄 풀리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또 NG라고. 저는 그 장면을 아직 팔팔할 것 같은 딸이나 동생이 아니라 엄마가 잡고 있는 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잡고 있는데 왜 저걸 엄마가 저렇게 잡고 있는데 있듯이. 뭐야? 너는 왜 네 동생 위치 추억 왜 갈아놨어 그거? 아이 자꾸 내 돈 쎄면서 사라지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지천이 바로 안 갈 거야? 얘는 데리고 가야지. 저는 만약에 한 장면 뽑으면은 여러 장면 중에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막 이렇게 이모, 누나, 엄마 해갖고 구하겠다고 막 차 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구하러 갔을 때 누나가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박또박 말한 다음에 그렇죠. 서울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세? 누가 제일 빨라? 너. 누가 제일 브레인이야? 너. 갔다 올게. 이제 이모랑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래 어머 이제 저렇게 빠른가 봐 어머 갔다 올게. 야, 우리 진짜 같이 안 가도 돼? 어머, 저 빠른 것 봐. 박규현 배우님 미친 듯이 뛰어가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어요. 여러분의 킬포는 뭔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러브식도 세계관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뽑으실 수 있는 장면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감독님부터 내 장면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 어떤 거 있을까요? 연출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거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의 눈빛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쭉 보시면 사람들이 승범을 쳐다보는 눈동자나 이제 지켜보는 시선에 대한 컷들이 많아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승범의 변화를 집중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 아줌마 이거 내가 누른 거 아닙니다. 저희 영화는 뭐니 해도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재밌는 장면인데 특별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질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남겨두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잘 즐기기 위해서 오프닝 부분을 신경 써서 보시면은 정말 이 영화의 모든 게 오프닝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빌드업을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7개 프로젝트가 함께 있는 프로젝트고 리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4개로 한정돼 있기도 하잖아요. 혹시 다른 작품들도 좀 보셨는지, 이 작품과 내가 만났다면 어땠을까 좀 상상해 보신 작품이 있으신지도 한 번씩 궁금해요. 저는 다 각각의 개성들이 달라서 재밌게 봤는데 정승훈 감독님의 러브식 같은 경우는 좀비 바이러스가 치유된 이후의 세계를 그리잖아요. 그 설정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비물을 저렇게 다룰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라면 어떻게 연출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아 근데 손님도 좀비였구먼. 나도 좀비였거든요. 러브식 제가 너무 잘 봤어가지고요. 만약에 그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 너무 이렇게 갭이 있으니까 부부의 또 나이 많은 커플도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나이 많은 커플로 나오면 오래 산 부부가 아내가 주사를 줄까? 이런 생각. 재밌겠다. 괜찮네요. 죽이러 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장 배우님도 이 작품 좀 재밌었었는데. 1+1이 사실 배우 입장에서 뭔가 1인 2역? 뭔가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봤었습니다. 진짜 무서워. 너 누구야 미친. 꺼져. 아씨 진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 바로 가기, 고민하지 말고 누르시라고 우리 작품의 추천사를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한 분씩 어떻게 남기고 싶으세요? 4작품 모두 다 단편에서 볼 수 없는 소재들과 장르를 다룬 작품이고요. 또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들이 있으니까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능력은 딱 1시간만 발휘됩니다. 감독님이 뭐 여러 작품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1+1 끝장면을 기대해 주십시오. 꼭 눌러주세요. 영화 한 편 보긴 너무 길잖아요. 집중력도 길게 필요하고 이럴 때 저희는 짧은 영화를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더 쉽게,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정말 용기 내는 거고 확신에 차서 이 자리에 선 거야. 매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죠. 올레TV 본자들 파본자들 이제 귀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스트가 나왔던 회차, 내가 사랑하는 작품이 소개됐던 회차, 이제 눈이 아니라 귀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올레TV 본자들 파본자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그리고 러브식의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오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작품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